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곳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사진 보시면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즉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날 다수 견해는 지구 온난화로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아서 사라지는 속도가 새로 생기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즉 얼음으로 쌓였던 물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양이 바닷물이 증발되어 얼음으로 변하여 쌓이는 것보다 더 많아져서, 그래서 전 세계 바닷물의 총량이 증가해서 해수면 상승하고 그 결과 해안가 저지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그린랜드하고 남극 대륙의 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아마 북극일 것 같습니다. 눈이 쌓여서 얼음으로 변하여 수천 년 존재하던 것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팩트, 사실. 그래서 그린랜드하고 남극, 특히 스웨이츠 빙하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팩트를 자세히 정리를 하고요. 관련되는 문제점을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북극이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온난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 폴라 포털이라고 덴마크 국립연구기관 네 곳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20년간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랜드 같은 경우 얼음 5,100빌리언 톤이 녹아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물은 미국 대륙을 0.5m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전 세계의 해수면을 1.2cm 상승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 years from April 22 to August 2021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인공위성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그레이스라는 장비가 있답니다. 그레이스라는 장비, 인공위성에 탑재해서 계속 측정을 하는데 뭘 측정하느냐?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내용은 이겁니다. 지구 전체의 중력 변화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분포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그린랜드의 얼음 중량의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총량이 줄어든 걸 계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진 얼음은 결국 물이 되어 바다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의 총량이 늘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의 내용은. 그래서 원래 그레이스라는 장비, Gravity Recovery and Climate Experiment, 이 그레이스라는 이 장비는 나사하고 독일 우주센터가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축적된 자료를 덴마크 국립연구기관 네 곳이 힘을 합쳐서 폴라 포털이라는 걸 그곳에서 이걸 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린랜드 얼음 이 소멸 사라지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결국 얼음이 소멸됐다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린랜드에도 계속 눈이 오고 그 눈이 쌓이고 얼음이 되고 그래서 얼음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없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얼음이 소멸되고 있다. 그래서 net decreasing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멸의 영향은 해안가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시면요, 얼음이 급속하게 얇아지고 바다로 소멸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큰 강이, 마치 한강, 낙동강, 이런 영산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얼음 녹은 물이 그런 식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린랜드 서해안이 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사에서 해석하기를 warming subsurface waters, 이렇게 warming, 아주 따뜻한 그 바다 밑에 물들이 지금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warming subsurface waters, 따뜻한 해저 그 물, 해수들이 빙하에 그 녹이는 것을 점점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사가 해석을 덧붙였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서 그린랜드 얼음 녹는 거 요거 아이스 멜팅,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해수면 상승에서 가장 큰 팩터가 된 게 이 그린랜드 얼음이라는 겁니다. 얼음 녹은 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처지에 2019년도 공개된 그 결과를 보면은 그린랜드가 2100년까지 지금 우리와 우리 아들들이 지금 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대략 글로벌 해수면을 최소 7cm, 많으면 13cm까지 해수면 상승시킨다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아주 재앙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덧붙이자면은 지금까지는 그린랜드가 주요 요인인데 앞으로는 남극 빙하의 갑작스런 붕괴로 이 해수면 상승이 갑자기 가속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대략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추가로 600만 명 사람들이 지금 침수될 거라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앤드류 셰퍼드라는 그 영국 리드 대학의 기후학 교수가 2019년도에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라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그린랜드 얼음 녹는 현상 때문에 금세기 말까지 해마다 1억 명 정도가 침수된다. 그린랜드만 침수시키는 게 1억 명. 총 4억 명 정도가 침수된다. 그러니까 그린랜드가 전체 한 25%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남극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린랜드는 그 남극 대륙을 제외하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permanent ice sheet, 이걸 그 대빙원, 빙원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얼음판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는데 그것이 영구적인 얼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랜드하고 남극 대륙의 얼음으로서 존재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그 바닷물이 아니고 담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resh water reservoir, 그러니까 담수 보존량, 지구 전체에 있는 담수 보존량, 그것의 대략 99%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이 말을 이걸 읽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전 세계 지금 한강이라든가 저런 뭐 어마어마한 그런 호수들도 많은데 그 다 합쳐봤자 1%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그린랜드 그 아이스 빙원이 전부 녹아버린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세계 해수면을 대략 7.4m 상승시킬 수 있다. 남극 대륙이 전부 녹으면 세계 해수면을 한 60m 상승시킬 거다. 이렇게 그 내셔널 스노우 앤드 아이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립 눈과 얼음에 대한 데이터를 다 이제 모아서 관리하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린랜드나 남극 대륙 전부가 녹아서 사라지는 일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웬고하니 계속 눈이 와서 쌓이잖아요. 네, 바닷물이 증발돼서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증발되는 만큼 바닷물 총량은 또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눈이 와서 쌓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녹아서 사라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닷물 총량이 net increase 하고 있다. 얼음의 총량이 net decrease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변동 시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 위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남극 대륙의 그 스웨이츠 글레이스라는 거, 이거는 크기가 플로리다하고 비슷하다 그러고요. 뭐 한반도 전체보다도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네?
사진 보시면 남북쪽으로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앞에 거대한 그 얼음 장벽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진처럼. 그래서 그 스웨이츠 글레이스라는 것은 어찌 뭐 아이스 쉘프, 그러니까 얼음 선반, 아이스 셀프라는 용어를 자꾸 사용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이스 브릿지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작년 그 12월 13일 미국 지구물리연합회에서 가을 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 스웨이츠 글레이스 저 빙하의 적어도 일부가 3년 내지 5년 내에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보고 전에 최소 2년간 미국, 영국 이런 학자들이 2년간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주장에 의하면은 5년 내 스웨이츠 글레이스의 적어도 일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주목해야 할 주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웨이츠 글레이스 저거 한 개가 왕창 사라지면은 녹아서 사라지면 그러면 해수면이 65cm 이상 상승하게 되고 요게 끝이 아니고 요게 방아쇠가 돼서 빙하 붕괴의 도미노 현상이 우려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수면이 한 5.8m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 요 남극에서만 기여하는 정도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카타스트로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 남극 그 스웨이츠 글레이스의 별명이 둠스데이 글레이스라는 거 아닙니까? 운명의 날 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둠스데이 글레이스 요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전체 여러 가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뭐 지식도 가미되어 있고요, 팩트도 가미되어 있고요. 그래서 팩트는 팩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남극 대륙에서 빙하가 바다로 서서히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서서히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요. 이거는 뭐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북극이건 남극이건 저기 그린랜드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눈이 내려서 자꾸 쌓이죠. 다 녹지를 않고요. 여름에도 다 녹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울 되면 또 쌓이고요. 계속 쌓이기만 합니다. 눈이. 그러면 점점 이제 그 산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하나의 거대한 산맥처럼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얼음의 산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빙산이죠, 빙산. 그러면 계속 쌓이면은 자체 중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하단 부분에는 고압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음은 온도가 올라가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으니까 이 거대한 그 빙산 대륙 같은 게, 산맥 같은 게 그냥 슬금슬금 움직인다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겁니다. 남극 대륙이니까 거기도 그 해면보다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바다로 흘러내리는 거죠. 이걸 막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거대한 빙산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빙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가 저거 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강. 하천, 강.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얼음이 흐르는 그런 빙하가 흘러내려가는, 그래서 빙하라고 하는 거죠. 글레이스리. 이거 절대로 막을 수 없고, 그래서 흘러가다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그 대신 새롭게 눈이 와서 계속 쌓이고, 빙산은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빙하도 새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데, 자, 해안가에 다 다르면은 바로 바다에 빠져서 사라지지 않고요. 뭐 얼음 한 덩어리 집어던지면 바로 사라지겠죠. 그런데 너무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얼음 산맥이니까 이게 대륙의 빙하 본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 위로 밀려나가더라도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바다 안으로 밀려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얼음과 바닷물이 맞닿는 그 부분에서 계속 녹아서 없어지겠죠. 녹아서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또 그 위로 눈이 계속 또 올 테고요. 또 쌓일 테고,
계속 또 밀고 내려오고 대륙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라지지 않고 거의 뭐 어떤 보도는 그 높이가 뭐 수백 미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수백 미터 과연 수백 미터가 될지는 저도 잘 약간은 의심이 드는데 하여튼 거대한 산 같은 그런 얼음 덩어리가 계속 밀려나가서 대략 그러니까 스웨이츠 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륙에서 해안가에서 50km 해상으로 밀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50km가 되는 그 해저에 산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언더워터 마운틴, 해산이라고 하면 되겠죠. 해산. 거기에 이게 얼음덩어리, 빙산이 턱 걸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안가에서 해산까지 있는 거 그걸 아이스 쉘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얼음 어떤 그 선반이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또 빙산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새로 눈이 와서 쌓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아이스 브릿지라고 하는 게 연육교에서 아이스 브릿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셀프 오버 브릿지 이렇게 되는데 얼음의 하단의 상단 부분이 바닷물에 푹 잠겨 있겠죠. 조금씩 녹아서 사라지겠지만 너무나 거대한 얼음 덩어리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유지되면서 빙하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셀프 또는 그 브릿지 위로 얼음이 계속 밀려들고 눈음 쌓이고 세월이 흘러 다져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 왔는데 이제 두 번째 팩트가 이겁니다. 남극 대륙 깊은 바다 속에는 대략 남극을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해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환남극 심층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환종주 한다면은 산을 한 바퀴 돌아서 갔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 환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남극 심층수 아주 깊은 바다 속이니까 그래서 남극의 깊은 바다 속에 남극을 한 바퀴 빙 도는 것 같은 그런 해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깊은 바닷물은 얼지를 않잖아요. 얼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얼음보다는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남극의 바다는 너무너무 차지만 그러나 얼음보다는 따뜻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이니까 따뜻하다 춥다 하는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얼음보다는 따뜻한 그런 심층수가 해류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음 선반 아이스 브릿지 아랫부분을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얼음이 녹은 물이 주위에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팩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서로 다투는 지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음 녹은 물, 이게 용융수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던데 이게 그러니까 선반 또는 브릿지 아랫부분, 그 해산 주위 바닷속에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브릿지 또는 셀프, 이거 녹이는 현상을 가속시킬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 학계 다수설, 거의 대부분 다수설은 녹은 물이 대륙 쪽으로도 퍼져나가고요. 해산의 반대쪽으로도 따뜻하게 퍼져나가서 따뜻한 물이 얼음 덩어리 균열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금이 쭉쭉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유리창에 뭐 한 방 때리면 금이 쫙 가듯이 균열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이 얼음 덩어리를 계속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 붕괴를 가속시킬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수설, 소수설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건 접니다. 소수설이라는 게 한국팀이 여기에 연구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그 기사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하고 2월 두 달간 우리 남극 탐사할 때 쓰는 알아온 쇠빙선 있잖아요. 이거 타고 가서 이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이트 빙하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브릿지 또는 셀프라는 선반이라는 얼음 선반이라는 그거를 파인 아일랜드 빙봉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그 바다를 조사를 했는데 얼음 녹은 물이 모여갖고 대략 지름 40km, 반경 20km, 거대한 소용돌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게 녹이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가 발생하면은 경계면 아래쪽 소용돌이하고 소용돌이 아닌 곳,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볼록하게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경계면 아래쪽이 볼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이, 밑에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해류가 있다면 다른 해류는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요 볼록하게 되는 그 부분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전부 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즉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이 볼록하게 되기 때문에 따뜻한 심층수가 차지할 면적이 줄어들어서 열 수송량이 줄어들어서 결론적으로 녹은 물이 소용돌이가 된 결과 때문에 따뜻한 심층수 유입하는 열이 조금 줄어서 붕괴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학술단체에서 내린 어떤 결론, 가속시킨다는 주장과는 정반대 주장이죠. 그러면서 수심 400에서 700m 그 사이 대략 한 300m 높이가 300m 되는 그 물기둥 요 정도, 여기에 바닷물 열 용량이 한 12% 정도 감소해 있다는 이 사실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견해가 대립하는 걸로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견해의 대립이라는 것은 이놈은 익하고 저놈은 적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어떤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제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설, 소수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봤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끼어든 거는 좋죠. 이거 아주 칭찬해줘야죠. 국제판에서 놀아야죠. 그런데 연구기간에 딸랑 2개월이라서 이게 완전히 연구기간이라기보다 저거 연구준비기간 아닌가 싶고요.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 결과로 바깥쪽이 볼록해진다. 뭐 이건 팩트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 지나가는 해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해류의 속도 변화도 당연히 측정해서 밝혔어야 됩니다. 즉 베르누이 현상 발생했을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은 소용돌이 그 구간 전후를 포함한 전체 구간에서 총 열수송량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아마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형적인 또 다른 어떤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명량해전의 울돌목. 이거 본질은 말이죠. 울돌목의 본질. 해류가 흐르는 울돌목 지역, 해류가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울돌목을 지나는 바닷물의 총량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해류가 좁아진 울돌목을 지날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사실, 요거를 우리 그 위대한 천재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선을 울돌목에 유인만 하면은 해류의 방향이 딱 바뀌는 순간에 적 함대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죠.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완전히 개판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혼란에 빠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적 함대는 많으면 많을수록 한꺼번에 수장시키기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한 곳에 왕창 모아놓고 뒤죽박죽 개판 대혼란이 벌어졌을 때 조선수군은 그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함포 아닙니까? 함포 사격으로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겠다. 이게 우리 그 위대한 천재 이순신 장군님 전략이었는데 바로 베르누이 정리 이용한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 밑에 만약에 환남극 심층수가 흘러갈 때 그 부분이 속도가 빨라졌다면 그러면 전체 이송되는 열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팀 주장은 틀린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게 이게 직경 40km, 그럼 반경 20km인데 이 소용돌이라면은 단면적만 한 1250 평방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딴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건 생략하고요. 이 소용돌이 높이가 대략 300m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소용돌이 진짜 부피가 나오는데 이 거대한 에너지 원천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이런 에너지 원천이 있다면 그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로의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예. 그거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그 국제적인 그 연구단체 다수 의견에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스웨이트 빙하의 적어도 일부가 5년 내 무너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팀 주장이 만약에 옳다면 그러면 이제 늦어진다고 했으니까 5년보다 늦어서 7년 후에 무너진다는지 10년 후에 무너진다는지 뭐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가속되는 게 아니라 감속된다 이렇게 말아버리면 그냥 똥 싸다가 스톱한 것처럼 찜찜한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또 여기 스웨이트 글래스리 연구한 팀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연구팀이 몇 팀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팀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은 바로 이 밀물과 썰물 Rise and Fall of Ocean Tides 이게 녹는 것을 가속시킨다는 겁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셀프 또는 브릿지 이 부근으로 펌프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스웨이트 빙하의 적어도 일부가 5년 내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분 그 의견이 그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유는 뭔가 인간의 탄소 배출을 늘리면서 기온을 극단적으로 빨리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구 온난화 가설, 이산화탄소 그 과잉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 가설을 이분은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it's daunting, 무시무시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러면 3년, 늦어도 5년이 지나기 전에, 즉 2028년이 되기 전에 남극 대륙의 스웨이트 빙하에 적어도 일부는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스웨이트 빙하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극 대륙에서 빙하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린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럴 텐데, 또 지금부터 만약 더 추워져서 그 브릿지 스웨이트 지금 무너진다는 그 브릿지 위로 눈이 많이 내려서, 그래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눈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접착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얼어붙어 버리면 접착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럴 때는 항상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브릿지가 무너지는 게 방아쇠가 돼서 대륙에 있던 스웨이트 빙하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심한 시나리오는 스웨이트 빙하 전부가 무너지는 것이 방아쇠가 돼서 스웨이트 빙하 인근의 거대한 빙하들이 줄줄이 바닷속에 퐁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저는 약간 의문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단 제가 이쪽 연구할 건 아니니까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줘야죠.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거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말하면 한 80년에 걸쳐서.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닥쳐올 그 미래 상당한 기간 동안 해수면 상승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린랜드 얼음이 녹는 거는요, 오랜 시간 서서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은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아서 무너지는 것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사실, 이걸 매우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해수면 상승이 팍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 사실 근심만 키우고, 그러니까 당장 개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깝깝한 노릇인데, 하여튼 저렇게 해수면 상승하면은 서서히 상승하든 급작스럽게 상승하든 상승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승하면은 일단 해안선이 변하죠. 해안선이 사라질 수는 없고요. 새로운 해안선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 해안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해안선이 변하고 즉 일부 지역 침수가 발생해서 즉 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재산이 사라진다. 부동산 소유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말소돼야 합니다. 없으니까. 멸실돼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지역에다가 거대한 방수 언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고기는 피한다 하더라도 그 옆이 더 침수될 거니까 하지 말라고 싹 다 분쟁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해수면 상승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장들은 지금은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에 어떤 간빙기라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추워져서 그린랜드나 북극이나 남극에 다시 얼음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은 얼음이 더 높이 쌓여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근심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데 지금은 하여튼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앞으로 이게 인류 공통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는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지구 온난화 이 가설이 맞다면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해도 이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령 사진의 그 CNN 보도 보시면은 바닷물 온도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작년이 이 사상 최고 수준은 계속 갱신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바닷물에도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물에 이산화탄소를 녹일 때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그 말은 해수 온도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닷물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슬금슬금 흘러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하죠. 예,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짧은 생각을 한 3개 정도 제가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1번, 식물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강제로 산림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산림을 더 가꾸고 최소한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주 오랜 시간 걸리는 거죠. 예?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회수해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식물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재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타 중의 스타가 식물입니다. 네. 두 번째로 지금 이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그 기계 DAC, Direct Air Capture라고 이게 미국에서도 돌아가고 있고요. 기계가 아이슬란드에서도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계 효율을 더 높이고 그래서 저 기계 돌리는데 또 탄소 배출하면 안 될 테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거를 그런 그린 에너지를 저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하는 저 기계 돌리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래서 저 다이렉트 에어 캡처 기술을 계속 더 연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 설치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구 곳곳에 설치를 해서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줄이는 이 노력 완전히 눈물겨운 건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이 수소경제 삽질은 당장 스톱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없는 수소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 배출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뿐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연구용이나 치료용이나 이렇게는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소 관련 연구를 계속 하긴 해야 하는데,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요. 꼴통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탄소 포집 활동을 이거 장려하고, 탄소 재활용 기술 개발을 장려를 해주고, 그래서 에너지 사용 증가는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딜레마인데, 경제 성장을 계속 하려면은 에너지 사용은 일정 부분 늘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는 에너지만큼 결국 온난화시키게 됩니다.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사용한 에너지는 모두 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조화를 해서 에너지 사용 증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나쁜 것, 경제성이 없는 것은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연구비 주고 상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짧은 생각을 한번 보태봤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